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브루스메이커입니다. 드디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은행을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 8월 19일이고요. 금공채 하루 전이고, 8월, 엊그제, 8월 8월 17일부터, 우리은행 하반기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금융권, 특히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미 금공채로 예비 시작은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첨삭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드리면 전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4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금융권 취업준비생 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QR 스캔하시면 크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대표적으로 크몽이랑 송고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서류 전형 첨삭부터 면접 코칭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는 금융권 프리패스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 프리패스 패키지는 불합격하면 환불드려요. 1년 동안. 자,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친구들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광고 영상이자 대표 합격자 인터뷰 영상인데,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보시면 금융권 취업 패키지가 뭐구나 하시는 걸 아시게 될 거고, 많이 합격시켰어요. 그리고 대부분 합격해요. 저한테 오면. 자, 2025년 하반기 은행권 공채 시작, 우리은행 시작했어요. 채용 규모는 195명이고요. 이번에 AI 역량 검사 도입됐어요. 근데 아마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신한은행도 그렇고 AI 역량 검사, 신한투자증권이었나? 아무튼 AI 역량 검사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도 이번에 도입했다. 많이 어려워하실 건 없어요. AI 역량 검사는. 그리고 AI 역량 검사가 학불에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근데 AI 역량 검사를 되게 못 보면 물론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서류 전형이, 근데 지금 이번에 첫 도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I 역량 검사로 이 서류 전형 학불의 영향이 크진 않다,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채용은 8월 18일부터 시작했지. 28일까지 오후 2시까지인데, 늦어도 27일까지는 제출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당일날 서류 이 서버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일날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한대요. 뭐 이것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긴 한데, 여기서 뻔한 얘기 할 거예요. 대부분 은행 채용 설명회에선 뻔한 소리만 해서 크게 도움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 근데 뭐 너무 시간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용 설명회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뭐 들으면 좋고. 자, 채용 규모 195명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195명을 뽑는 이 회사는 은행밖에 없어. 그렇죠? 참고로 저는 증권사 출신이라 원래 증권을 메인으로 하려 했는데, 워낙 은행의 채용 규모가 커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은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메인이 되긴 했는데, 전 증권사도 잘 합격시켜요. 운용사도 그렇고.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채용 티오가 적어서. 자, 기업금융, 개인금융, 공공명 두 자릿수씩 뽑고요. 지역인재도 두 자릿수씩 뽑는데, 지금 채용 규모가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뭐 이번에 새로 도입된 우리투게던가 뭐 해피투게던가 그거랑, 그 다음에 장교전형이랑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크게 메인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제 예상에는 아마 인원 배정을, 티오 배정을 50, 50, 50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이제 한 45명 정도를 기타 이 전형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분산을 해도 3, 40, 30, 40, 60, 뭐 50, 50, 5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기소개서 문항 볼게요. 네 문항이고 총 2,800자입니다. 첫 번째 문항은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 후 목표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성격적 은행원과 가장 맞지 않은 부분이래요. 맞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유. 공백 포함 600자. 세 번째는 행동 중에,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뭐냐. 600자고요. 네 번째, 단체 활동 중에 본인이 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했던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 공백 포함 800자고요. 공백 포함 이 글자 수로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1번, 4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중요하겠죠.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네 문항을 각각 이제 문항 분류를 하면 지원 동기, 입행 목표,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두 개가 다 직무적 합성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이 자소서 어느 기업의 서류 전형을 쓰시든 그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는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그 지원자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해당 기업마다 이 평가표가 있는데, 그 표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이 이 각 은행마다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로 이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다시 설명하면, 자기소개를 쓸 때 그 키워드나 어필해야 될 역량이 그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부합할수록 서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은행은 핵심 가치, 고객 중심, 신뢰, 전문성, 혁신인데 사실 어느 은행이든 비슷해요. 자, 그리고 우리은행 이거 쓰실 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서류 컷을 그러니까 서류 합격 안정권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문의를 받는 것도 이 정도 스펙인데 합격 가능성이 있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은 특히 우리은행은 필기가 없기 때문에 이 서류 전형에서부터 그리고 무려 면접이 3차 과정까지 있죠. 근데 서류 합격자 이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랑 수도권 개인금융 기업금융 기준으로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야 합격을 하냐? 합격자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어요. 대표 합격자 2명인데 보시면 중앙대에 이 본교 4점 학점은 4.1점이고 광고 홍보학과와 경영학과 복수 전공했고요. 토익이 935였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복수 합격 최종 합격 기준이에요, 다. 오른쪽 친구는 가천대 대학교였고 3.5점 받았고요. 영어가 오픽 IH 토익 900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지원하실 때 서류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어학이랑 이 학점이랑 이런 스펙들이 일정 일정 기준 이상 되지 않으면 서류 컷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은 3.5 이상이 적정하고 어학은 토익 800 최소한 그 다음에 오픽 IH 요 정도면 스펙 부족으로 탈락하실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다른 은행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은행은 특히 이 자격증이나 인턴 경험은 서류 합격 비중에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좀 기본 자질을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어학, 학점에 충실했냐? 그리고 어학 열심히 쌓았냐? 이렇게 중점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 스펙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자소서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소서 문항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항이에요. 우리은행 및 해당 부문이란 지원하는 직무겠죠. 개인금융이면 개인금융,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또는 지역인재면 지역인재에 왜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은행에 입회한 다음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 공백 포함 800자고요. 요 문항 의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제자다, 이 문항을 만든 의도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왜 은행원이 되겠다,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은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계기가 된 경험이 뭔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왜 은행 개인금융 또는 기업금융 직무를 희망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리고 그 직무를 왜 하필 우리은행에서 수행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은행에 지원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행하게 되신다면 입행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가요? 이런 순서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1번 문항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문항 의도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은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계기가 뭐냐, 도대체 어떤 계기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은행원이라는 목표를 삼게 됐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 개인금융 기업금융 직무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이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요거는 최종 합격자 우리은행 그 최종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갖고 온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 보시고 이 자소서 그대로 따라서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 왜냐면 그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면접 코칭을 자소서 첨삭 안 받고 면접 코칭을만 받으려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소서를 봤더니 이거는 내가 쓴 자소서야. 근데 그게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둔 건데 그걸 그대로 따라 썼더라고요. 서류 합격은 됐는데 그분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본인 내용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거 그대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놨더라고. 여러분은 이거 어차피 그대로 따라 쓴다고 해도 서류는 합격할 수 있을지언정 면접에서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제 장담컨대. 그대로 따라 쓰지 말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들은, 합격자 자소서들은 이거 다 제가 첨삭한 건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작성 구조랑 어떤 거를 어필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라는 목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무료 영상인데 자꾸 그렇게 무단으로 이거 따라서 베끼고 하면은 안 올릴 거야 이제. 제발 그대로 따라 쓰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은행 금융 헤리티지 역사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미 제목부터 합격이죠. 잘 쓴 자소서는 이렇게 첫 문장에 첫 제목부터 남달라야 돼요. 딱 첫 문장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쓴 거라고. 저는 첨삭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스펙 부족, 제가 첨삭했는데 떨어지면 그건 스펙 부족이지 자소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담컨대. 아무튼 보겠습니다. 첫 문장, 타 은행 서포터즈 수행하면서 고객 중심 의미를 깨닫고 개인 금융 직무의 매력을 느꼈다. 자, 이미 한 문장, 첫 문장만 봐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죠? 이 친구는 국지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은행원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제가 첨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 앱 방문하셨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앱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은행원 WM 직무를 통해서 고객의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은행원이 된다면 고객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은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도 지원 동기를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지원 동기에서 제일 좋은 건 본인의 유사 직무와 관련된 유사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 지원 동기를 제시하는 게 가장 강력하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아직도 그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우리은행은 최고의 WM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뭐 기업금융 명가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이딴 소리를 써놓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본인 경험을 통해서 은행원 직무와 유사한 경험이 뭐가 있었는지를 떠올리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험이 뭐냐? 개인금융이라면 은행에 방문했던 경험이나 금융학회 또는 동아리에서 뭐 자산관리 관련된 뭐 과제나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국기서 하신 분들 많죠 요즘에. 또는 IBK 기업은행 인턴이나 다른 은행 인턴이나 상관없어요. 유사 직무이기만 하면 돼요. 은행원과 관련된. 그래서 만약에 은행 방문 경험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시하면 되냐면 우리 은행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투치어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 처음에 되게 상냥한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게 따뜻함을 느꼈고 그리고 따뜻함 뿐만 아니라 뭐 투자면 투자, 세금이면 세금, 다방면에서 전문적으로 이 종합자산관리를 수행해 주시는 행원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은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굳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금융학회 포트폴리오 수립 경험은 어떻게 제시를 하면 되냐면 금융학회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한 경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때 다양하게 탑다운 기반으로 경제 분석부터 산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대상까지 이렇게 이 탑다운으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수익률을 도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런 탑다운 기반의 투자 수립 역량이 활용될 수 있겠다. 난 그러면 은행원을 가면 좋겠다. 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국기서 경험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행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통해서 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라고 제시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기업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비슷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간접 경험, 뭐 예를 들면 IBK 인턴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때 IBK 인턴은 창공 프로젝트를 하죠. 거의 대부분. 그때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안한다든가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때 이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는 스타트업이 높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 흐름에 윤활제가 되는 이 기업금융 직무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유사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 동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강력한 그리고 면접관이 딱 읽었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지원 동기는 해당 직무와 유사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지원자가 이 유사 경험을 통해서 은행원이 되고 싶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원 지원 동기는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왜 하필 우리 은행이어야 하냐? 여기서는 이제 기업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 은행 방문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아마 우리은행 지원 동기에서 차별화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뻔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은행, 왜 하필 우리은행이어야 하냐에 대한 물음에 사실 답변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조금 차별화를 주려고 해봤자 예를 들면 직접 그 우리은행에서 느꼈던 점을 제시를 한다든가 요 정도일 텐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문화에서 묻고 있기도 하고 우리 은행에 지원한 동기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금융 또는 기업금융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제시하시면 되는데 우리 은행의 최대 이 강점은 첫 번째는 125년, 126년 우리나라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이라고 보셨죠, 다들? 그 누구나 아이유인가? 아이유가 지금 그룹 광고 모델일 텐데 그 장원영인가 누구냐? 내가 요즘 연예인들을 잘 몰라서 아이유는 아는데 그 걔는 누구? 장원영 맞나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이라고 자부심이 있어요, 스스로 우리은행이. 그래서 요거를 살살 긁어주는 것도 아직까지 좋은 지원 동기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신뢰도 또는 브랜드 인지도 그거를 강점으로 지원 동기로 우리은행 지원 동기로 어필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은행 직접 방문했다. 지점이든 아니면 기업금융이면 뭐 비즈프라임 센터나 뭐 그 방문해봤던 경험이나 물론 이런 걸로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행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가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기 합격자 자소서는 우리은행 TCW, 투치어스 W에서 고액자산가를 전담하는 PB로 성장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은행별로 추진하는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과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 하필 우리은행이어야 하냐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돼요. 우리은행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은행으로서 WM 인프라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특화점프 투치어스 WW와 그리고 TC 강남센터에서 선보이는 PCI 모델 등이 대표적인 이 우리은행의 WM 인프라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당연히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 조사가 필요하겠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죄송해요. 지금 맥막병에 걸려서 코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 기업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업금융은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명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올해 이 주채무 계열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를 가장 많이 이 고객으로 주고객으로 보유한 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11곳 가장 많죠. 삼성, LG, 하나 이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을 가장 많이 주고객으로 보유한 은행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은행이 긴 역사를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좀 자세히 분석을 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이 원래 지금 우리 금융지주의 이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사실상 정부거든요. 그래서 민영화가 됐긴 했지만 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준공공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대기업과 협약해라 이런 압박도 있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기업 고객을 보유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의 강점은 기업금융 명가이고 오래된 긴 역사를 바탕으로 기업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기업 고객 주채무 계열을 보유하고 있다. 11개.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지원 동기로. 자, 그 다음에 4번. 이평후의 목표. 이평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원 동기와 지금 1번 문항 처음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작성하셨을 텐데 모든 문항에서 각각 이 일관성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가 상생금융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루고 싶은 목표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싶다. 아니면 열악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와 이 이평후 목표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점 추진 사업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평후 목표는. 은행권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액자산과 확보, 연금 시장 확대되니까 연금 고객, 연금 시장 활성화, 그리고 강소기업 스타트업 육성하는 기업금융 강화, 상생금융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디지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왜냐하면 최근에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리스크 관리를 이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에 리스크 관리를 고르셨다. 이거를 이평후 목표로 골랐다. 그러면 어떻게 서술하면 되냐면 최근 들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저의 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활용해서 우리은행의 대출 건전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투자 전문성. 요즘 그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투자 전문성을 갖춘 P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투자 전문성을 언급하면 뭐 증권사나 가세요 이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은행도 자체적으로 이 투자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금 금리가 2%에서 2.5%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이 증권사를 자금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금융학회에서 쌓아왔던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과 투자 전문성을 활용해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을 막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퇴 설계도 중요하죠. 고령화에 따른 상속, 증여, 신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은퇴 설계 양질화 또는 고령화 국면에서 고객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2번 문항. 본인 성격 중 은행원 업무와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문제 푸실 때 가장 맞는 부분으로 보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 문항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은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성격 중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뭔가요? 그리고 그 성격이 부족해서 그런 이 자신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과거에 뭐 대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인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거나 뭐 과제 활동을 할 때 불이익을 받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거뒀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입행 후 그 성격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요? 보완 계획을 알려주세요. 또는 그 성격을 어떻게 보완해 왔나요? 이런 식으로 이 흐름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번 문항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냐. 이번 문항은 약간 낚시 문항이에요. 은행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본인의 성격 중에 은행원과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의 성격 중에 본인의 성격이 은행원의 성격과 맞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은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은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뭐 적극성, 영업을 하려면 적극성, 정직, 신뢰, 용기, 배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은행원한테 필요한 역량, 성격일 텐데 중요한 건 이번 문항에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건 사실 성격적인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은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적인 장점이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죠?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로. 자, 이거는 국민은행 최종 합격자 자소서. 이것도 제가 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시는, 이 자소서 예시는 다 제가 첨삭한 거예요. 요거 저작권 있으니까 무단으로 베껴서 복사하면 사실 범법행위니까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이거 다 제가 피땀 눈물까지는 안 흘렸지만 되게 한 땀 한 땀 이 첨삭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오픈하는 것도 내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유튜브 무료 영상인데 이걸 공개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물론 나한테 첨삭을 맡기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는 건데, 아무리 무료라도 그렇지 이거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제발. 자, 세심한 성격으로 걱정이 많지만 팀워크를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제시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세심한 성격으로 걱정이 많다, 이게 언뜻 보면 단점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장점이죠. 왜냐? 은행원에게 필요한 세심함이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도 이번 문항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라는 뜻이에요. 은행원에게 필요한 성격을 제시하면서 단점처럼 제시하지만 다 읽어보면 사실 장점이네, 지자랑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사모사하게 이 테크니컬 조금 뭐랄까 아사모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 보면 세심한 성격 탓에 사소한 걱정이 많은 부분이 은행 업무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한다. 자, 이것만 읽었을 때 헷갈리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세심한 자랑하고 있네 라고 느끼실 텐데,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은행 상반기에도 그랬고 문항들이 지금 2번 연속으로 되게 부정적이고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찌질이들을 찾는 것 같아. 문항들이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는지 난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인성 좋은 사람 뽑겠다는 거죠. 자소서 내용을 보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래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을 하겠냐고. 장점만 어필해도 부족한데. 아무튼 세심한 성격 탓이 아니죠, 사실. 이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세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요. 하지만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심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숫자를 다루는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심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날 뽑아주세요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원에게 필요한 세심함이란 장점을 마치 단점처럼 포장해서 어필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다른 예시 볼게요. 이것도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자, 이거 읽으면 제목만 딱 보면 얘는 완벽주의구나 라는, 얘도 참 신중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죠. 근데 이건 사실 장점이에요, 은행원한테. 그쵸? 회원에게 고객 업무 처리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요거를 바꿔서 지금 얘기하면 나는 완벽주의고 꼼꼼해서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은행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재입니다 라는 발언을 이렇게 단점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항 작성하실 때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성격, 제가 앞에 적어놨죠. 이거 외에도 뭐 다 될 수 있어요. 온갖 좋은 건 다 될 수 있는데, 이걸 하나 골라서 이 성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금 단점이었던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양증권 건데, 제가 첨삭한 거. 이거 방금 사례랑 비슷하죠? 이것도 단점을 묻고 있는 건데 사실 장점을 어필한 거예요. 이것도 합격했어요. 완벽주의는 때로 비효율을 초래했다. 자, 집요함과 완벽주의 성향 탓에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단점이다. 자, 이것도 읽어보면 집요함과 완벽주의가 필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단점인, 물론 성격적인 A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단점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장점인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행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성격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로 인해서 겪었던 반대급부, 단점이 되는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단점으로 작용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거나 실수를 했던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부정적 경험을. 그 경험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물론 내가 써서 이 친구라 하긴 좀 그런데,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 적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기도 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완벽함은 균형 잡힌 자기 관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배운 점이죠. 이게 여러분도 쓰실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례, 그 다음에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운 점이 뭐냐, 깨달았던 점이 뭐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 보완해왔던 과정, 또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겠다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러닝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이 단점에 대한 해결 수단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양증권에서도 완벽함과 유연함, 균형을 갖춘 이 신입이 되겠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회원에게 필요한 여기 문항은 은행원 업무와 맞지 않는 성격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원한테 맞는 본인의 성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걸 하나 골라서 그 성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꼼꼼함이면 꼼꼼함으로 인해서 업무 딜레이가 생겼다 라고 부정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사례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엔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거나 어떤 교훈을 얻었거나 하는 걸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보완이 됐다. 또는 입행하면 우리은행 입행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이거 아마 이 눈치 없는 분들은 그냥 진짜 단점을 썼을 거예요. 단점만 썼을 거야. 근데 이 문항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고맙죠. 어딜 가서 이런 거 알려주겠어. 그쵸? 자, 3번 문항. 과거에 했던 선택이나 행동 중에 후회하는 사례, 꼭 후회를 하는 사례를 제시를 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자기 자소서를 왜 대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내는 거야. 어쨌든 볼게요. 우리는 서류를 합격해야 되니까. 사실 나는 보기 싫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은행 좀 실망이에요. 2번 연속이나. 아무튼 당신은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건 당신은 회원에게 필요한 인성 또는 우리은행 핵심 가치를 갖추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회원에게 필요한 인성, 예를 들면 신뢰, 정직, 도전정신, 고객중심, 포용과 배려, 이타심, 전문성 뭐 이것들 중에 하나가 부족해서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정적인 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계기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를 키워드로 잡았다 해봅시다. 저는 과거에 이 동료를 신뢰하지 못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팀워크 또는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 계기로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뒤에서 다시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3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직무적합성 문항이라고 제가 이 분류를 한 이유는 사실 2번이나 3번 문항 다 너는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니? 회원에게 필요한 성격이나 회원에게 필요한 가치관 또는 인성이 갖추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시 볼게요. 이것도 다 합격 예시예요. 이 친구는 우리 히어로 전형이었었어요. 이 장교 출신이라. 자, 볼게요. 전문성이 없다면 설득과 신뢰도 없었다. 자, 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죠? 얘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안 좋은 사례를 겪었던 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필하고 싶었던 건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문성을 왜 골랐냐면 이것 또한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은행 핵심 가치 중 하나예요. 전문성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가 핵심 가치 알아야 된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외우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병교육대에서 장병들에게 군적금 가입 권유한 적이 있다. 초반에는 이 충분한 상품 숙지를 하지 못해서 가입률이 20%도 안 됐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상대를 설득해서 가입률을 올리려면 상대에게 신뢰를 주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자, 첫 문장만 봐도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 이해가 되죠. 자소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목 다음에 바로 핵심 메시지 한 줄만 읽어도 이런 한 문단만 읽어도 앞으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필하고 싶은 게 뭐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좋은 자소서입니다. 두 가지식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후 먼저 상품 숙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막 밤새 가면서 상품 살려서 읽고 약간 숙지했다. 유튜브도 찾아봤다. 그 결과 가입률이 이 복무 끝날 무렵에 80%를 넘었다. 입행 후에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고 영업성과를 도출하는 회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매우 모범적인 자소서가 됩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2번 문항이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회원에게 필요한 성격으로 인해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 여기서는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서 겪었던 경험. 이걸 왜 제시하냐? 나는 이 역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지금은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서 배운 점, 느낀 점, 교훈. 이 2번 문항이랑 좀 전에 2번 문항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고, 만약에 그게 보완이 안 됐다면 앞으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입사 후에 변화 의지나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비슷해요. 대표적으로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 세 가지는 금융 전문성,
고객 중심, 고객 응대 역량이죠. 그리고 이게 영업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의식, 도덕성, 뭐 올바른 뭐 그 정직함, 신뢰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이 정도가 대표적인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지만 꼭 이런 것만 어필 안 하셔도 어필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키워드 드리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과거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고객 중심 을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제가 고객 중심의 정신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러한 실수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의만을 위해서 뭐 고객이 물이 없는데 못 본 채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 계기로 후회와 반성이 많이 들었다. 죄책감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이 고객 중심 자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에게 한마디 먼저 더 다가가고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방식으로 억지로라도 시도를 했다.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한 결과 결국에는 지금은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길렀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도 이런 고객 중심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안겨드리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반성문 쓰는 거야, 반성문. 그러니까 반성문 여러분 초등학생 때 다 써보셨죠, 반성문. 나도 써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반성문을 왜 취준생들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있냐고, 대체. 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은행. 대체 인사 담당자가 누군지 나 얼굴 좀 보고 싶네. 혹시 이걸 인사 담당자가 보시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 좀 반성문 쓰게 하세요, 애들. 왜 자꾸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러니까 4등 은행이지. 화가 나 죽겠어, 진짜. KB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구성하고 하는지 좀 보시길 바래요. 이 시채용 담당자가 보신다면, 우리 은행. 물론 내가 주제 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 기준엔, 그래. 뭐 어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행처럼 채용 방식을 바꾸신다면, 우리은행이 이 4위에서 3위, 2위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은행이 지금 4위인 이유는 이딴 식으로 지금 이 신입들을 뽑아서 더 계속 4위에 머무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네. 아무튼, 우리는 다시 또 합격해야 되니까, 열심히 써야지. 반성문 쓰라면 써야지,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 3번 문항은 반성문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참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성문 써야 될지 모르겠지? 나도 성첨삭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써야 돼, 지금. 이거 첨삭을 하려면. 근데 아무튼 반성문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3번 문항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반성은 하되 그 반성의 원인이 위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누가 봐도 인성 문제 있어? 라고 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 현금을 몰래 꽁쳐놨던 게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 당연히 이렇게 쓰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죠. 그런 거는 피하자. 이거는 상식을 갖추고 있다면 이렇게 안 쓰실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항이에요. 조직 적합성 문항이고요. 협업 역량 물어보는, 팀워크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 활동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이 문항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은 팀 단체 활동 수행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팀원들과 함께 극복해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극복할 때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보통 단체 활동에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둘 중에 당신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또는 리더가도 팔로워도 아닌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역할로서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입행 후에는 그 사례를 활용해서, 그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은행에서 어떤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팀워크를 활용해서 우리은행에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솔선수범과 멀티태스킹으로 인력 공백을 받고 스톡옵션을 받았다. 사례를 볼게요. IPO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직하려고 제가 도와드리는 친구인데, IPO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할 때 동료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력 공백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니 일 내일 가리지 않고 동료 업무 제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로부터 인정받아서 스톡옵션까지 받기도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은행에서도 항상 우리의 일, 니 일 내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자세로 난관을 함께 이 동료들과 극복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소서 쓰실 때 항상 제목 다음에 그 전체 문항을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 한 줄, 두 줄 또는 길어도 세 줄, 길어야 세 줄, 이 정도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당시 회사에서 뭐 인력 공백이 생겼는데 내가 찾아가서 도와드릴 부분 없나요? 라고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내 기존 일과 그 동료의 업무 공백이 생긴 일까지 도맡아서 내가 다 했다. 그게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이죠. 요거는 회사의 업무 경험이기 때문에 회사 일은 다 조직
조직 활동이죠. 단체 혼자 일하는 일은 없으니까 회사에서 단체로 일하는 거니까 뭐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업무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인턴 할 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역량 뭐 한층 성장했고 우수사원 됐습니다. 스톡옵션도 받았어요. 그리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기반으로 한 멀티태스킹. 일 내일 가리지 않고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 왜 멀티태스킹을 내가 어필을 했냐면 실제로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역량 중에 멀티태스킹은 되게 중요한 역량이에요. 왜냐면 시장 바닥 같은 환경에서 이 고객 저 고객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 업무 저 업무 뭐 고객 응대하다가 갑자기 본사에서 전화 오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처리해야 되는 환경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멀티태스킹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멀티태스킹을 키워드로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양한 업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올라운더로서의 멀티태스킹 역량이라 생각한다. 입회 후에도 고객과 동료, 선후배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행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다시 보면 첫 번째 이 핵심 메시지 먼저 두 가지식으로 항상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 단체 활동 또는 업무 경험에서 문제를 겪었던 상황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시해 주시면 되고 그 경험으로 어떤 점을 배웠는지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고 이 배운 점을 우리 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 4번 문항 마지막 문항이죠. 항상 이 자소서 면접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첫 문장과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처음에 가장 잘 듣고 마지막만 기억하거든요. 이것도 팁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자소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급적이면 이거는 사람이 읽는 거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이거 다 AI가 안 읽고 사람이 이 행원들이 실제로 현직자들이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래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거든요. 이 자소서 읽을 때 진심이 좀 느껴지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채용 담당자의 마음을 자소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를 해서 활용 점정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은행 좀 길었는데 자소서 가이드였고 정리하면 우리은행 자소서 핵심은 뭐냐? 첫 번째,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언지 제대로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과거 성과 경험이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랑 반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 반성문 쓰는 모습 반반 정도 보여주자. 원래 제가 다른 은행 첨삭할 때는 잘난 것만 어필을 하는데 뭐 이 조금 밉상처럼 안 보이게 아사모사하게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이 지원자의 역량을 최대로 보여주는 자소서를 만드는데 우리은행만큼은 조금 루저를 원하고 있으니 루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반성의 미학을 아는 지원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할 문항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반성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나는 행원에 필요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반성만 하는 자소서로 쓰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것도 합격하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은행은 난 이제 좀 부정적인 문화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취준생들 반성문 쓰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금융권 첨삭을 잘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자소서 혼자 쓰기 막막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꼭 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 댓글 링크에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을 URL로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고요. 크몽에서도 이거 첨삭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스펙을 갖춘 분들은 제가 첨삭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해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최고 퀄리티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있지만 완벽하게 합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이 우리은행 시작으로 이번 하반기에 금융권 특히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거둬서 억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곧 줄줄이 뜰 텐데 하나은행 뭐 국민신한 다 뜰 텐데 뜰 때마다 제가 자소서 가이드 영상이랑 면접 가이드 영상도 올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